안녕하세요, 이진성 대표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 유니스티 제품을 잘 먹으면서 대표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 한국에 이 유니스티 사업을 잘 전개하시면서 소비자들과 만날까,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뵙고 싶으셨는데 영광이고요. 오늘 대표님 모시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이 사업 어떻게 만나셨고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네. 벌써 이 사람 만난 지가 21년이나 됐네요. 제가 2001년도 7월 달에 유니트를 만났고, 그때 36살이었는데, 지금 56이니까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첫사랑 잘 못 잊듯이 제가 처음 유니티 만난 그 여름이 지금도 기억나요. 21년 전이지만, 유니티를 만나고, 그때는 유니티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그때 조금 제 마음속에서 돈과 시간에서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찾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누군가한테 듣고 유니티라는 거를 얘기를 듣고서 알아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서 유니티를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그리고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특별한 도구를 만나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공감이 되는 것이, 저는 정말 평범하고 그 당시에 뭐 가난했던 사람이었지만 유니스라는 특별한 도구를 만나서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유니티를 만난 것은 아마 하늘에 제 간절한 기도가 닿아서 유니티를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유니티를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건강해지시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 시절에 그렇게 만났던 것이 너무나도 큰 행운이고 축복이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와, 그게 지금부터 한 2001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셨는지요? 예, 그럼 거의 20년이 거의 다 됐는데 20년 전에도 역시 선입견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편견도 많았을 것이고 그걸 지칭해서 대표님께서는 두 마리 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된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저는 이 사업을 비즈니스로 봤고요. 어떤 영업이나 판매라는 측면보다는 경영, 그러니까 나로부터의 멤버십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겠죠. 저 혼자 시작하지만 5명, 10명, 100명 이렇게 멤버십 자산이 커질수록 엄청난 큰 비즈니스다라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경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명확했죠. 돈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멤버십 자산이 형성되고 나면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한 달에 1억 원 이상의 매월 수입이 들어오는 게 비즈니스 골이었죠. 그리고 그게 평생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수입이 들어오는데 20일은 시간이 좀 자유롭게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유니티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1년, 2년, 3년 딱 해보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은 없었죠. 근데 2012년도에 드디어 제가 그렇게 그런 비즈니스 골을 다 달성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한 점이 네. 더 증폭이 네. 되는데 예컨대 이제 저 같은 인문학 베이스에 네. 있는 사람들은 경영학을 전공하시니까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더 잘하시는 거 아닌가. 이진성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혹시 듣지 않으셨나요? 그냥 만약에 문과생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자 내지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 건강기능식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주부였던, 뭐 이진옥 사 이은주 사 이런 분들 다 평범했던 주부들이시고, 뭐 경영학을 전혀 전공하지 않으시고 다 이런 분들이세요. 저는 오히려 베이스로는 인문학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업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사업자들에게 진실과 배려를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은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인문학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듯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저는 진실. 그래서 제품이라든가 사업에 있어서도 정말 진실돼야 되는데, 배려라는 것 역시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정말 배려가 딱 돼 있으면 그 멤버십은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문학 베이스가 더 좋다. 어려서부터 제가 소설책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런 것이 오히려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이해하고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경영학보다도 오히려 인문학 베이스가 사람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교수님 하시면 잘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감명 깊게 읽었던 네. 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소설책만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 고전 문학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소설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제가 세알일 수가 없는 몇천 권을 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학교 다닐 때도 도서관에서 계속 소설책을 빌려서 읽고 대학교 4년 내내 그런 소설책을 읽고 자영업을 할 때도 매일 아침 도서 대여점에 가서 소설책을 한 권씩 빌려서 하루에 한 권씩의 책을 읽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렇게 해서 제가 그 1년이 됐는데 300권 이상을 읽었더라고요. 매일 한 권씩을.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는 그런데도 중학교 때 읽었던 펄벅이 지은 대지라는 책이 저한테는 참 많이 마음에 남아 있던 것 같아요. 파란만장한 어떤 인생, 삶 이런 것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고요. 이 사업을 만난 이후에는 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서 얻지만 참 앞으로도 저는 책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애들은 근데 책을 안 보더라고요. 모든 정보를 휴대폰에서 얻고 책을 안 보는데 그런 인문학적인 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책이 참 제 성공의 베이스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소득 구조, 소득이 자유롭고 또 20일간의 자유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미국 옛날에 책 나온 것 중에서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공을 명시하고 그것을 한번 그려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2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실 수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인문학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많은 책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매형 되시는 분이 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 처남은 말대로 됐어 그러길래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생 때 20대 초중반에 대학생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저는 40대가 되면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그래서 전 세계 여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저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거죠. 제가 얘기하고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시간과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근데 그런 것이 많은 책을 통해서 그 책은 누군가의 스토리, 누군가의 인생이 쭉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어려서부터 20대 초반부터 정립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자영업도 했지만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니티라는 도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딱 보고 발견하고 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한테 현실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한테 물어봐요. 과거로 돌아가면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없대요, 전부. 과거로 돌아가서 결혼이라든가 또는 어떤 선택을 다르게 하면 오늘날 현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선택은 동일하게 하겠다. 왜? 오늘날 현재가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요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워라밸, 일하는 것과 또 삶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사주팔자에 사람은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교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저는 말년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년운은 정말 부모님 잘 만나면 뭐 초년운이 좋을 수 있겠죠. 중년운은 뭐 대기업에 이사가 됐다든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중년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말년으로 넘어가면 그런 분들이 다 그만두시고 나오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출세했네, 성공했네, 대기업에 이사하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말년운 측면에 봤을 때는 그분은 그 수입이 들어온다든가 그 지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왕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사람은 말년운이 제일 중요하고 노후가 정말 중요하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유니시티가 누군가의 삶에서 말년운이 최고인 비즈니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려놓은 비즈니스는 최고겠네요. 그러면 조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 페이 포워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소년이 3명한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얘기가 나는데 요즘 뭐든지 우리가 입소문을 통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요즘 친구들 페이북이라든지 인스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좀 다른 방식으로 사업 전개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유니시티 안에는 젊은 사업가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근데 저희 아들도 지금 26살인데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짓말이 있다라면 저는 절대 저희 아들을 안 시킬 것 같아요. 비전과 가치가 없다면 저는 저희 아들을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실되면서 평생 할 비전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사업을 권유하고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20대 사업자들도 많이 나와 있고 20대 시작해서 30대에 성공을 거둔 그런 사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빨리 유니티를 만날수록 평생 누릴 게 많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게 너무나도 멋진 일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뭐 그렇다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거는 다 알고 다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획기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입견, 편견에 대해서 오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까지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와, 이게 일종의 블루오션이고 편견을 깨면 우리가 창의적 발상을 통해서 일상이 전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이 실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노년의 사업으로도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의 노년에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56이지만 70대가 되고 80대가 돼서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살도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비전을 얘기하고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꿈을 얘기해주고, 그 모습이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이제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고, 꿈꿀 수 있는 존재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비전과 막 이런 걸 얘기할 때 너무나도 저도 행복하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멋진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멋지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9 그리고 80 이런 연극도 보게 됐는데 외국 사회에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고 꿈을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70은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또 사업자들에게 꿈을 서포트하는 역할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년 유니스틸 사업을 하면서 유니스틸은 진짜입니다라는 말을 잘해요. 평생 할 비전과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에게 남은 건 한 가지는 유니스틸은 진짜니까 특별한 도구고 제품과 보상이 진실되고
특별한 도구니까 본인의 성공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성공을 내가 못 믿으면서 어떻게 남이 나와 함께 하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특별한 도구를 내가 꾸준히 갖고 나간다라면, 올해 내가 혼자 한 명이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내년에 한 명이 나오더라도 그런 스피드로 나가도 10년이면 엄청난, 멤버십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내가 믿어준다라면 그게 아까 얘기하신 시크릿 책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끌어당김의 법칙인 것처럼 맞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성공한 이유도 만약에 유니스티의 제품과 보상이 진실되지 않았으면 저는 안 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니스티의 제품과 보상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저의 성공을 믿었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될 거야 했다가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소리 지겹다 이 자식아 막 이런 식으로 비웃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왜 모르지? 나는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수입이 안 되지만 나는 분명히 될 건데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성공을 제가 100%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불과 몇 년 후에 그게 현실이 됐죠. 그게 현실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매달 그런 수입이 들어오고 시간이 자유롭고 우리 저희 부모, 형제들, 뭐 가족들 너무 행복하고 제가 그 정도 성공했다는 얘기는 제 가까이에 있는 사업자들도 성공한 건데 너무 행복하고 좋죠. 여러분들이 그걸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꼭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기왕 말이 씨가 되려면 자기의 엄표, 자기의 목적 함수를 분명히 밝히면서 사업도 하고 삶도 또 저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 한계를 규정 지을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유니시티는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그 진리를 그대로 사업에 투영을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한 수 배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